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정 한 명이 훈련을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성에서도 확진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로 농특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서산시와 지역 업체들이 해외 온라인몰 개척에 나섰습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미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건데 새로운 해외 판로로 주목됩니다. 충남도 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도의 윷놀이 대회와 관련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과 실제 사업비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올해 혁신도시 지정에 맞춰 국가기관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장정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입소한 A씨는 훈련에 들어가기 전 장정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27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인천 부평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홍성에서도 40대 주민이 확진됐는데요. 홍성 64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9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787명이 퇴원했으며 3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모두 529명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윷놀이 대회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윷놀이가 충남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에 있는 반면 전통 놀이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의 윷놀이 대회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별도의 보고 없이 예산 등이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26일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정병기 위원장은 윷놀이의 역사성을 계승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란 핑계로 사전 보고 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며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화 의원도 예산이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 것은 의회를 속인 것이라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설명조차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현 의원은 윷놀이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선 충남만의 독창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며 역사적인 스토리텔링 발굴 등 세부 계획부터 탄탄하게 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도의회의 지적 이전에 윷놀이 대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남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충남도는 오늘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 전국 윷놀이 대회와 학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북한 주민들도 윷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에서 윷놀이가 충남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6억 원을 들여 전국대회를 한다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은 2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만 완화된다면 윷놀이 대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충남이 윷놀이의 원조라고 할 사료는 없지만 백제에서 윷놀이가 성행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가 먼저 개최하고 경평 윷놀이 대회를 북측에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충남에선 문화의 달 50주년 행사와 병행해 추진한 것으로 전혀 억지스러운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윷놀이 대회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수요도 줄어들고 또 명절 특수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농특산물이 국내에서 판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소비가 크게 줄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비중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 지역 서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 진출에까지 성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미국 온라인몰 판매에 나선 건데 자세한 내용은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 있는 감태 가공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그전보다 15%가량 줄었습니다. 직원 감축을 고려할 정도로 위기인데 그나마 수출 비중이 늘어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재고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이제 써야 되는 많은데 그래 이제 다행히 또 국내 시판이 덜 되더라도 해외로 좀 나가 주니까 그나마 좀 큰 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낀 농특산물 업계에선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서산시와 지역 업체들이 미국 온라인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코로나 여파로 마트 판매와 같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집중적으로 온라인 쪽에 집중하고 미국 내 24시간 내 배송을 생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수출길에 오른 건 감태와 생강항과 뜸부기쌀 등 6개 품목.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미국 온라인몰 3곳과 직영 매장 3곳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전용 판매 코너를 마련해 수출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큰 시장인데 이번에 1차 선정을 통해서 미주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선정에 이어서 2차, 3차 서산의 특산품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서산시가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서산 지역 농특산물 전체 수출액은 224억 원. 미국 온라인 시장 개척까지 성공하면서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가 새해를 맞아 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맞춰 당진시도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조만간 있을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정은 당진시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집중을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에너지와 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과정에서 도내 타 시군과 경쟁하다 유치도 실패하고 행정과 예산이 낭비됐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시군이 함께 협력, 연대를 통해서 골고루 우리 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갑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런 그 의견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적절한 그 국가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당진 평택항 입주기업에게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경계를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 자치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왔습니다. 그 공유수면의 해양어업에 대한 면허, 인허가,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도 올해 당진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당진시는 최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업종별 각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8대 분야 56개의 중점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회복, 기업 경영안전과 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 극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 차를 맞은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굵직한 현안이 남아있는 가운데 올 한 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청권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총 1,400여 건으로 전년도 1,100여 건보다 300여 건 늘었습니다. 충청권에서 외국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조사됐는데 천안이 300여 건, 아산이 200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외국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수도권에 비해 저렴하고 위치나 접근성이 좋은 천안, 아산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등이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외국인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자칫하다간 충청권도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 투기 세력의 영향으로 땅값만 올리고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투자 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 시장이 외국인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이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당진시가 성문산단 내 불산공장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했습니다. 당진시는 불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며 보완계획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국가산단에 화학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주민 수용성을 담보로 한 허가 조건을 전제로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산공장은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월 2,100여 톤의 불산을 생산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산의료원에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세워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과 간호사 2명이 교대로 진료 공백을 채우고 의료진 인건비는 서산시가 지원합니다. 그동안 서산에서는 늦은 밤 영유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서산시는 야간 진료센터가 운영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들이 3월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먼저 신성대와 공주대, 건양대는 1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에서 평균 등록금이 795만 원으로 가장 높은 한서대는 올해 등록금을 0.2%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고 있고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과 등을 거뒀지만 충남과 대전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에 지정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